마감의 정석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한마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중심주 vs 비중심주의 낙폭이 차이가 커지는 시장. 비중심주 물타지 말고 중심주 사자입니다. 네, 그래서 중심주 위주로 더 집중을 해보자. 예전에도 부동산 시장과 좀 비유를 하면서 이 저수지 이론 이런 부분들 비유해 주신 적이 있죠. 그래서 자금이 빠져나갈 때, 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비중심주 위주로 더 빨리 빠져나가서 우리가 그래서 중심주를 집중을 해야 된다. 오늘도 중심주 전략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주시죠. 앵커님께서 워낙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돈이 팽창할 때가 있고요. 팽창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수축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빈곤할 때가 있고 돈 아껴 써서 생활해야 될 때가 있고 돈이 좀 여유가 생겨서 하고 싶은 웬만한 거 좀 하고 할 때가 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우리가 팽창하고 수축할 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팽창할 때와 수축할 때는 관점이 여러분 달라야 돼요. 생각의 프로세스가 동일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50억 정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금이 있어요. 그럼 지방 아파트를 3채를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압구정 아파트를 한 채를 살 수 있어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3채를 삽니다. 3채. 지방 아파트. 많아 보이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 돈이 수축하는 구간은 3채를 사면 안 돼요, 여러분. 지방에 있는 아파트 3채를 사면 안 되고요. 그냥 압구정 하나 사야 돼요. 여러분. 돈이 줄어드는 이 수축 구간은 정중앙에 있는 애부터 살아남습니다. 돈이 들어오더라도 정중앙에 있는 애들부터 살아나고 중앙에 있는 애들이 만약에 빠지잖아요. 그럼 외곽 지역 주식들은 훨씬 더 많이 빠져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 전략 제시해드리고 잘 실천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지수가 2480에서 2600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그래도 수익으로 전환된 중심주도 있을 거고 현금 관리도 잘 되셨을 테니까. 그죠? 근데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차이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배터리 중심주잖아요. 포스코홀딩스가 59만 3천 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자리가 52만 원대였고, 52만 원대가 아니면은 54만 원대에서 55만 원대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둘 다 살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배터리 가운데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중심주인데 만약에 이 주식이 한 55만 원까지 다시 오면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배터리 주식들 있잖아요. 좀 후발주들 같은 거.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 한 3, 4% 빠지잖아요. 다른 거 3, 4% 안 빠져요, 여러분. 10%, 20% 빠져요. 포스코홀딩스가 한 10% 빠지면 다른 주식들은 2, 30% 빠지거나 반토막 나는 후발주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대비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첨보 지금 신저가잖아요. 엔캠 신저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롯데에너지 신저가잖아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양극재 가운데에서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수익에 참여했던 주식인데 3등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7월 달부터 똑같은 양극재 내에서 먼저 전저점을 깨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또 반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빠지면. 돈이 안 들어오면은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배터리는 돈이 빠져요. 그러면은 위기입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갈 거니까. 미래차 중심주에서 배터리는 돼요. 무너진 산업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빼는 구간에서는 다른 걸 먼저 사는 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체 이쪽을 그냥 사는 거예요. 빠지더라도 물리더라도 여기에 물려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들 주식이 이제 중심주잖아요.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매수 자금이 들어왔을 때 중심주 먼저 살리면 그때 나머지 배터리 하는 거예요. 이게 확고한 겁니다. 왜? 얘네들 중심주조차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주식들은 20, 30% 금방 다 급락 나오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 번씩 다 반등은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SKC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반등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배터리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 올해 1월 달에 한 9만 원 정도에서 한 12만 원 정도? 근데 이런 구간에 매도 못하면 이렇게 신저가를 또 맞이하는 거예요.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그죠? 근데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거 정석 투자랑 같이 거래하신 분들은 이 차이를 알 거 아니에요. 중심주가 아닌 주식들의 차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냥 중심주 그냥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요. 중요가격 제가 다 알려드린 자리에서 그냥 천천히 분하면서 하시고, 아, 그러면 나는 중성주들 하고 싶다. 나노신소재 노리세요. 나노신소재 노리시고, 대주전자재료 이런 주식 노리세요. 여러분. 언제 노리냐면 2350일 때. 아셨죠? 2350대 사는 거예요. 중소형주들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중심주 계속 사면 되는 거고.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일 또 개별 호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배터리의 어떤 개별 재료에 의해서 갑자기 낙폭주들이 첨보가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휴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배터리 중형주들 개별 급등이 나와요. 그러면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보시냐면 전체 거래대금 보세요. 지금 자금이 7조 6천억이네요. 줄었어요. 그죠? 더 줄었어요. 왜 연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장이 더 키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돈을 뿌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수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잘 들어야 돼요. 돈이 주는 이 메시지에 우리는 잘 수능하고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또 시장이 우리한테 선물을 줘요. 아유, 넌 살아남았네? 이번에 또 계좌 신고가 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때 싸게 사는 주식이 나중에 또 신고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돈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10조 미만이잖아요. 만약에 배터리 중형주들이 개별 호재로 인해서 뭐 내일이 됐든 내일 모레가 됐든 급등이 나왔어요. 그때 보세요. 전체 거래대금이 10조 미만이면 끌고 갈 생각하지 말고 파시라고. 매매하세요, 여러분. 비중을라도 줄여.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차라리 중심주 쪽으로 한 주, 두 주라도 옮기시라고, 비중을. 배터리는 그렇게 하세요. 이격 줄어들 때까지. 이격 누가 결정하는지 알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솔루션 가격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 반도체 봅시다.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빠진 게 없고 올라간 것도 없어요. 그냥 SK 하이닉스는 12만 원이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9,800원이니까 사실상 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제일 좋은 주식인 거예요. 여러분. 왜 제일 좋은 주식이냐면, 이번 구간 시장이 엎치락덮치락 했지 않습니까? 한번 반등 나왔다가 빠졌다, 반등 나왔다, 빠졌다, 2600 갔다가, 2480 갔다가, 2600씩 갔다가, 난 됐고, 나는 뭐 지수 올라가든 하락하든 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삼성전자에선 돈 안 뺄래. 이거예요, 메시지가 시장 주체들이. 하이닉스, 난 돈 안 뺄래. 시장이 좀 출렁거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돈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SK 하이닉스를 압박해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건 뭐냐면, 야, 나 말고 다른 애들한테 돈 빼. 나 말고, 나 건들지 말고, 중소형 배터리나 저 소형주도 있잖아. 걔네들한테 차라리 돈 빼. 이거예요, 여러분. 중심주 말고, 비중심주에서 돈 빼라는 신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7만원대 돌파하면서 이게 엔비디아 효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체질 개선 관련된 건데, 여기에 모멘텀까지 증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죽이겠는 거야, 투자 주체들도. 그죠? 근데 돈은 줄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 주변부에서 돈을 먼저 회수하는 거지. 되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중심주만 싸게 사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 오랫동안 정석 투자랑 같이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거 58,000원대부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3년 내 저점에 우리가 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65,000원 이 자리도 만약에 시장이 이 정도 거래대금만 유지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가격이 거의 3년 내 최저점일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사이클의 시작이 된다면 AI 반도체 수요가. 그러니까 함부로 얘네들은 팔면 안 되는 거야. 팔더라도 어디부터? 후발주나 낙폭주 기술 반등 나온 애들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5 종목을 진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그냥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체질 개선이 된 애들이에요. 단순히 유동성이 아니라. 그러면 빠지더라도 얘네들이 제일 늦게 빠져야 되는 거고, 자금이 붙더라도 얘네들이 제일 먼저 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낙폭주나 후발주 하고 싶으신 분들 이 5종목들이 잘 지켜보시다가 매수 대금이 급증하는 시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금 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콜록콜록 하면서 중심주가 만약에 무너진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럼 같이 무너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현금 들고 2,350에서 우리 쇼핑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해봤자 얘들 별로 안 빠질 겁니다. 나머지 후발주들이 많이 빠지지. 그래서 만약에 소부장이 됐든 아니면 배터리 중형주가 됐든 전체 시장이 10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내일에도 개별 호재로 매도하시고 중심주로 이동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 시장 구간에서 다시 반격을 시도한다면 누구부터 자금이 늘어난다? 중심주부터 늘어난다.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중심주 먼저 사서 물려라. 후발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심주로 이동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구간으로 가면 이번 시장 구간에 연속성이 없었던 부분, 이격이 줄지 않았던 부분, 매수 거래되면 지지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다고. 그때 또 중심주 가지고 있으면 또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같은 구간은.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로 이어서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하시죠? 어떤 내용 다룰 예정이세요? 지금 중심주 종목 5종목 이야기했으니까 나머지 외적인 종목들 있잖아요. 말씀 안 드렸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가격하고 이격 상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워낙에 그 중심주 5개가 중요해서 이 시간은 계속 그쪽을 좀 다뤄주시는데 그 밖의 종목군들은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도 가능하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김정수 전문가의 유튜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4시부터 5시까지 이어집니다. 하반기에 미래차 매수, 그런데 미래차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부분들 가격하고요. 유동성 전략 함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